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특집 대담 김성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따오기 아동문화관인데요. 물왕저 수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아동의 문화 감수성 증대와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장소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 자리했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네. 따오기 아동문화관 네. 정말 좋은 전망만큼이나 명성이 자자합니다. 네. 시흥시의 대표적인 아동 친화 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이곳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우리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우리 부모님도 행복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동들이 꿈과 또 문화와 또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이제 거점 센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질문할 게 참 많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자리를 좀 옮겨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가실까요? 감사합니다. 이쪽 네. 모시겠습니다. 여기가 따오기 아동문화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따오기라는 단어가 동요에 나오는 그 따오기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가 예전에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 자리를 어떻게 이런 장소로 만드실 생각을 하셨는지. 네, 일단 우리 따오기 동요 아마 우리 어른분들은 거의 다 아시죠? 보일 듯이 잡힐 듯이 아름다운 노랫말을 가지고 있는 동요잖아요. 그 노랫말을 작사하신 분이 한정동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최초의 아동 문학가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이곳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영면하고 계시거든요. 이곳에 잠들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이 따오기 동요를 우리 시흥 사회에 좀 알리고 싶어서요. 뜻있는 분들이 따오기 아동문학회를 만들고 이곳에 작은 공원을 따오기 아동공원으로 만들고 이런 노력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물론 이곳이 하수 처리장이지만 그래도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거의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위치한 곳이 워낙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따오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시고 또 아동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시장님, 그 고향이 저도 좋아하는데 낭만이 가득한 도시 여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혹시 기억나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전라남도 여수 이제 바다가 있는 도시거든요. 바다가 있는 도시인데 제가 사는 곳은 바로 바닷가 옆은 아니고요.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바닷빛이 이게 은비늘처럼 반짝이는 그런 바다를 볼 수 있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워낙 이 사계절, 이 산의 변화가 주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면 바다도 보이고 이런 시골에서 산골에서 살았던 제 유년 시절이 정말 뭐 지금 생각해도 아주 행복한 추억입니다. 예, 그런 곳에서 살았고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도 그러한 추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또 꿈입니다. 네, 그 외람된 질문이지만 그 왼손을 한번 좀. 네네네네네네네. 네, 여기 보니까 네. 큰 흉터가 네. 어린 시절에 생긴 흉터가 있다고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요. 예. 어떤 사연이 있나요? 네, 이 흉터는 제 동생, 네. 저에게 이제 남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자치기라고 아시죠? 자치기 네. 이렇게 치고 하는 이걸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부모님 몰래 낫을 들고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치다가 어린 나이에 제 손을 침으로 인해서 너무 아팠고요. 예, 너무 아팠고 동생과 함께했던 추억이 있는 흉터여서 볼 때마다 동생 생각하는 저에게는 뭐 좋은 흔적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 시장님 대학을 예. 무려 7년 만에 들어가셨다고. 근데 이 정도면 공부가 적성에 안 맞으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 정확히 보셨네요. 공부가 적성에 영수가 적성에 안 맞았고요. 예, 신문 보거나
시사 잡지 보는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학업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가정 형편도 그랬고 그래도 무언가 뭐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꿈이 있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대학을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군대 다녀와서 좀 돈을 벌었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다시 공부를 했고 그래서 7년 만에 아주 그 예비역의 아저씨 대학생이 돼서 대학교 신입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대에 지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 7년 만에 대학을 가셨는데 네. 혹시 대학 생활 하시면서 충분히 좀 즐기셨나요? 일단은 대학생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습니다. 20대 대학생으로서 캠퍼스 그리고 중앙도서관이라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 그것만으로도 좋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못 사귀어서. 예. 그래서 뭐 다시 또 돌아간다라면 그 중앙도서관에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책만 보는 그런 평온한 시절을 과연 내 인생에서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아련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복한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네. 법학과를 졸업하셨죠? 네. 법 쪽에가 그런데 아니고 이렇게 정치의 길로 들어서셨는데 혹시 영향을 준 인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대학을 가겠다라고 다시 마음을 먹었던 것도 그렇고요. 7년 만에 대학을 가서도 공부도 재밌고 또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학점도 좋았고요. 예, 그랬는데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님과 관련된 팬클럽이 막 만들어질 즈음에 저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분이 그래도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살아오신 또 정치를 하는 분인데 팬클럽 회원의 한 명으로 참여를 했는데 제가 창립 회원이기도 하고 또 초대 상근자이자 초대 사무국장을 하면서 학교를 휴학하고 전국에 노사모 만들러 다녔던 노사모 지부 결성하러 다녔던 일도 하고 그렇게 20대 생활을 재밌게 열정적으로 지냈죠. 저는 한 6개월이면 6개월만 딱 도와주고 다시 고시반으로 복귀하고 싶었는데 그 6개월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장님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또 완성되지 않았던 20대 청년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그분 응원을 하다 보니 이렇게 시장이라는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했고 또 그분이 워낙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지만 감히 근처에도 못 갈 정도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법을 전공한 또 법학도로서 그 어린이를 위한 헌법책을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취지가 무엇이고 또 목적이 뭔지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법학을 전공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헌법이라는 과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헌법의 문장 하나하나가 또 품고 있는 뜻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인간의 존엄, 평등, 행복,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 이러한 것들을 규정해 놓은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이제 중심법인데요. 가장 기본법인데 그곳에 나와 있는 가치와 철학이 곳곳에서 좀 그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곳에 정말로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배경이 다른 뭐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알고 좀 성장한다라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떤 아이에게는 본인이 차별받지 않을 존재라는 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가지고 자신에 대한 사랑,
을 가지고 자란다라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헌법을 더 쉽게, 더 많이, 더 널리 알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두고 해 나갈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흥 시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흥시 과림동 일원이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밑그림 그리고 계신가요? 네, 그곳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서남부권에 자리 잡을 최신도시란 말이에요. 그곳은 인구도 10만 명, 면적도 350만 평에 서울과의 인접성도 엄청 가깝죠. 네. 지리적 위치도 그렇고요. 그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신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지 군접을 넘어서서 도시 자체가 경쟁력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기업, 미래 기술을 품은 기업들도 유치해서 네. 기업과 함께 만들어지는 도시의 모델이어야 정말로 경쟁력 있는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변 환경도 너무 수려합니다. 수도권에서 그래도 녹지가 보존되어 있는 아름다운 그 산들이 있거든요. 호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의미 있는 3기 신도시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신도시로 만들어지길 바라고 또 그러한 의견들을 계속 우리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중요한데요. 서울대 사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실제로 시흥은 서울대와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우리 시흥시의 가장 중요한 옥토, 우리 105 신도시의 가장 중심 20만 평이 서울대 부지입니다. 그곳에 정말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1단계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무인 이동체 연구단지는 조성이 됐거든요. 뭐 대우조선 해양 연구소 그리고 또 그 자율주행차 연구단지 그다음에 무인 이동체 연구단지라는 건물은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흥시와의 교육협력센터까지도 들어섰습니다. 이제 1단계 사업은 끝났습니다. 근데 2단계 사업도 사실상 확정이 됐죠. 왜냐하면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 병원이 그 설립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까지 세워져서 지금 설계 중이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서울대 치과병원도 아마 국내 최대 규모의 치과병원이 함께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많은 일자리도 창출되지만 서울대 병원이 미래 병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처럼 보건력이 공력인 시대에 대학병원, 국립대 대학교 병원의 역할은 정말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 2단계 사업을 통해서 연관 사업들이 많이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나머지 3단계 사업은 이번에 9월 1일 김동연 도지사님과 오세정 서울대 총장님과 저 임병택 시장이 함께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중심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우리 시흥, 서울대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3단계 사업을 통해서 이 20만 평의 서울대 사업을 완성시켜 낸다라면 그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단순히 우리 시흥시만의 캠퍼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꼭 더 잘해야 됩니다. 경기도의 지원, 중앙정부의 지원도 절실합니다. 네. 그 민선 8기 비전과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내용 중 하나가요.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어떤 것에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 말씀도 좀 해주시죠. 교육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는 바다도 있고요, 호수도 있고요, 또 산업단지도 있고요, 서울대도 있고 한국공학대도 있고 아이들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그 자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자원들도 많습니다. 300년이 넘은 역사성을 가진 호접벌이라는 넓은 농경지가 있고요. 광곡지, 연꽃밭, 그리고 또 환경교육의 성지로 앞으로 거듭나게 될 시화호, 그리고 갯벌생태공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마을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요소들이 그 아이들이 영어 수학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을의 교육 자원들과 더불어서 전인적인 인재로 성장해 가길 바라는 마음에
우리 시흥시도 단지 아이들의 교육을 학교 안에만 맡겨두지 말고 그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드리자라고 이제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교육에 대한 질이 높아지면 결국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있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있지만 우리 시민분들을 위한 교육도 다양한 그것이 취미 교육이든 아니면 직업 교육이든 아니면 그분이 원하시는 또 다른 인생 이모작 교육이든 간에 그러한 평생 교육도 지원하는 도시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 중에 교육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도시고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성장을 이루는 도시가 되길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시흥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하는 K 골든 코스트 사업 이것도 네. 주목할 만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날 좀 보소라서 또 한 번 더 보게 되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시장이 되고 나서도 가장 안타까운 건 시흥이라는 도시가 너무너무 좋은 도시고 매력적인 도시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흥이라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급격하게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미 20, 30년 전에 개발이 완성된 이웃 도시들에 비해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정화되지 않는 불안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흥시 좀 봐주세요. 대한민국 수도권에 서울 가까운 곳에 인천공항 가까운 곳에 이렇게 넓은 땅을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시흥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투자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사업을 하세요. 이곳에 오셔서 행복한 삶을 사세요라고 시흥을 알리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가 K 골든코스트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이렇게 예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인천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 사업도 펼쳐지고 있고 시와호 일대의 거북선 프로젝트 다양한 2,000실 규모의 호텔 사업과 더불어 인공 서핑장 사업도 정말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오이도라는 예쁜 도시 어항 그리고 월고탕이라는 도시 우리 국가 어항도 지금 사업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흥 바깥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로 보석 같은 도시가 있답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K 골든 코스트가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흥으로 오세요. 시흥 좀 봐주세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꼭 성공시켜 내겠습니다. 네. 시흥시는 황금빛 바다 또 푸른 녹지가 공존하는 도시로 갯골 생태공원이 있고요. 또 연꽃 테마파크, 소래산, 옥구공원 등 대표적인 관광지가 많습니다. 이 좋은 관광 자원 어떻게 보존하고 또 개발하실 예정인지 그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이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 우리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는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원이 수도권에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문만 열면 1조짜리 센트럴파크가 곳곳에 있는 도시다. 그리고 녹색, 호접벌과 같은 연꽃 테마파크와 같은 이런 멋진 공원을 가진 도시 우리 시흥시밖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갈수록 생태적 가치도 높아지고 경관도 수려한 갯골 생태공원은 한번 가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들이 우리 시흥시의 정말 중요한 경쟁력이고 주거단지와 이런 자연환경과 그다음에 우리 경제를 담당하는 우리 산업단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상생하면서 공존하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저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 그러한 장점들을 알려나가고 또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통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시가 저평가됐던 이유가 바로 이 대중교통이 어려워서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당장 2025년 초가 되면 우리 목감동에서 우리 시청으로 오는 이 신안산선이 드디어 25년 초에 개통합니다. 그러면 시흥시청에서 여의도역까지 20분대에 우리가 가는 세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교통의 커다란 혁명인데 그만큼 또 중요한 노선이 월곶에서 우리 시흥시청을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전철이 27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 전철까지 개통이 되게 된다라면 정말로 십자형 우리 전철 교통망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버스 노선은 계속 늘려 나가고요. 네. 25년이 되고 나면 또 다른 교통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27년이 되고 나면 월판선이 또 개통되고 나면 또 다른 교통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함께 인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름 세 글자 임병택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 임금님처럼 시민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병, 병택이가 모시겠습니다. 택, 택시 중에 가장 친절한 택시 기사가 되어 우리 시민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택시기사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지역 곳곳을 보시면서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임병택 시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민선 8기 시정 계획까지 들어봤는데요. 목표하신 바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따옥 따오기 소리.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돋는 나라 동요인 따오기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따오기를 작사한 아동문학가 한정동 선생님의 묘가 시흥시에 있어서 따오기 아동문화관 건립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아름다운 노랫말처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도시 시흥시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시흥시장과 함께한 특집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의 상상력이 이제 실현되는 이런 공간들을 왔을 때 이 뿌듯함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이 철조망이 쌓였던 곳이고 컨테이너가 놓일 공간이었는데